머나먼 과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보다 아름다운 흑발을 가진 마녀를 받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셈이나 마녀를 괴롭혔습니다. 마녀는 여왕 제이블포에게 그녀가 그토록 탐하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줬고 동시에 머리카락이 절대 잘리지 않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는 머리카락은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질식사시켰고 이후 여왕은 장발의 검은 머리를 마녀의 재래라 외치며 흑발의 여성을 처형했습니다. 살인의 쾌락을 깨달아버린 그녀는 이 쾌락을 영원히 즐길 수 있게 숨이 다하기 전 세계에 거대한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세계에 남아 있었습니다. 髪綺麗だね。 대뜸 남의 집에 찾아온 소년 하이무라 킬이 언덕이 저택엔 머리카락의 여왕이 있다라는 소문에 가문 대대로 보관하고 있는 가위 한 자루를 챙겨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킬이 놈은 전대미문의 머리카락 패티시를 가진 녀석으로 고운 머릿결만 보면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ごめん、何もしないから。 덕분에 가족들과는 멀어지게 됐지만 다행히 친구들은 키리의 솜씨에 반해 그의 성벽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切らせてあげたいな。いいのいいの本当に 아무튼 자신의 머리를 허락한 무샤노 코지 이와이, 괴담의 장본인이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중학생. 이 머리카락은 어떠한 도구로도 자랄 수 없기에 집 밖의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はあ 머리카락 좀 잘라주는 게 왜 야한 그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후견인에게 들켜버린 키리와 이와이. 후견인 보인작하 자매는 즉시 키리를 쫓아냈습니다. うん。小学校低学年の頃までしか。あとはこんな髪だし。 하지만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 키리는 다시 이와이를 찾아가고 또 후견인들한테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私は忠告してあげてんのよ。こいつといると不幸になる。 일단 화를 내고 봤지만 외부인 입장에서 이와이의 사정을 이해할 리 없을 터 이와이는 지금까지 영문도 모른 채 저주받은 아이라 멸시받으며 살아고 잘리지 않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うちの先祖には人を切った殺人鬼がいる。なんだって。 우리 죽은 이와이에게 선조의 역사를 들려주는 키리의 선조는 노마 그레이랜드라 불리는 의사로 가위 한 자루로 200명 이상을 도륙한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키리는 이 가위가 선조의 것이라는 걸 확신했고 저주에는 저주로 부딪혀보겠다며 이와이의 머리를 잘라주려 했습니다. 저주를 자르는 키리의 가위. 이와이는 마침내 평범한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ふつつか者です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こは中学だぞ。 키리의 은공과 후견인의 도움으로 드디어 학교를 다니게 된 이와이.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후견인이었던 묘인자카가 돌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病院坂さん。 연쇄살인마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시작한 묘인자카야만에 선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건 여왕의 목숨밖에 없다며 주사기를 들이밀었습니다. やめろ 반사적으로 야마네의 손을 그어버린 키리. 몸이 시키는 대로 가위를 휘둘러 야마네의 공격을 막고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불안에 휩쓸렸는데 야마네는 그 빈틈을 노려 키리의 목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お姉ちゃん。お前の殺意を引き受けるのは私だけだ。この愚昧。 뒤늦게 도착한 호코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키리. 현 이와이의 보호자 스메라기 카나에게 이제야 사정을 듣게 되는데 야마네의 주사기는 키리의 가위와 같은 킬링 굿즈란 물건이며 이것은 과거 연쇄살인마의 살인도구였습니다. 이는 여왕 제이블퍼의 저주로 인해 살인마의 후손에게 강제적으로 전수되며 이를 갖게 된 소지자는 살해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방 행동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야마네는 언니에게 식염수를 주사함으로써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고 키리는 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덕에 살해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しいたけくん、久しぶりにすごい広告が届いたよ。しかも今回は完全にホットな作品。 오, 드디어 애니 관련 광고인 건가? 흥분되니까 빨리 설명해줘. 今回の広告は呪術廻戦ファントムパレードというゲームだよ。なんと初の公式ライセンスモバイルゲーム。 원작 만화가 얼마 전에 완결했었지. 여러모로 소년 만화에 한 획을 그었달까? そうだね。アニメの次のシーズンももうすぐ出るから漫画完結後の休み時間に楽しめば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かな。 캐릭터 PV를 보니까 애니가 잘 나온 덕분에 게임 일러스트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 일본 서버가 1년 전에 오픈하긴 했는데 그쪽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더라. そう、日本ではかなり良い成績を収めたし、ストアの上位券にもよく上がったから名声はそのままだと言える。事前予約の達成数によって保証も増えるから一人でも多くしてほしい。事前予約1000万人達成なら SSR 確定クーポンとガチャ25回相当の有料在価もくれるんだって。そしてこのしいたけの招待コードを入力するとガチャ券が買える。海中という在価ももらえる。海中という在価は事前予約保証にも入っているからしっかり集めてみんなで推しキャラを選ぶようにしよう。詳しい内容は説明欄に書いておいたので必ず確認してね。 노바라 나올 때까지 리스마라 달린다. ずっと岩井君をあの家から連れ出し守ってくれる人間を待ってた。 이와이는 역시 제 입을 보여손. 이와이를 죽인 소지자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고 소지자는 더 이상 살해 욕구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도 있었지만 킬링 굿즈를 통제하는 가십이라는 높으신 분들은 이와이가 그냥 죽는 건 재미없다며 여왕을 지키는 기사가 나타날 때까지 소지자들을 통제했고 기레란 변수가 나타난 지금 여왕의 목숨을 건 살인 게임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キリ君と会うまでは早く死んじゃいたいなって思うことがあった。誰か苦しませずに殺してくれないかなって。 사륙전의 공포보다 자신의 패티시를 선택한 키리. 일말의 고민도 없이 키리는 이와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空気が重い。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를 뿐더러 이와이의 머리카락은 정확히 00시의 원래대로 돌아가기에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게 된 키리와 여이. 전둥이 무섭다는 고리타분한 클리셰와 함께 시청 연령을 높이려던 와중 분위기를 살려줄 소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슬래지 해머를 든 거구의 괴한. 이와이를 대피시키고 괴한과 마주한 길이었지만 한낱 가위가 망치와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킬링 굿즈의 힘으로 공포감이 사라진 키리. 가위의 이명은 단제불리의 크라이매치. 날붙이 소리와 함께 키리 안에 있던 살인자의 피가 각성했습니다. 덩치에 비해 상당히 엄살이 심한 괴한. 괴한은 자신의 무기를 버려둔 채 저택에서 도망쳤고 키리는 겨우겨우 첫 번째 소지자를 격퇴했습니다. じゃあハイムラの初めての。いや失血死とかじゃないらしい。医師だ。同じクラスだとは。そうだね。病院坂妹とはやりづらい。大丈夫。 평화와 함께 새학기를 맞이한 머리카락 변태. 첫인상은 꽤나 사나웠지만 묘인작하자면은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고 후견인으로서 이와이를 위해 최대한 협력해준다고 했습니다. で、どうしてみんないるの？多い方が楽しいかなって。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키리. 하지만 우연히 들어간 재즈바에서 직감적으로 소지자를 눈치챘고 키리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킬링 굿즈 소지자 나카지마 세이기를 체포하려는 경찰. 제니가타 코자쿠라.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지만 세이기가 책을 펼치자 코자쿠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코자쿠라는 순식간에 기절했습니다. 能力は条件殺害。死刑に足るだけの罪と俺が見なせば死をもたらし、それに見合わなきゃ途中で縄が切れる。 한마디로 죄가 가벼우면 적당히 기절만 시킬 수 있고 죄가 없다면 발동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킬링 굿즈. 세이기의 목적은 이와이 근처에 모이는 죄 있는 소지자를 벌하는 것이라고 하며 키리와는 아직 싸울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昔柔道講習で絞められて落ちて以来こうなんというか気絶す
するのがくせに。 상황을 알고 보니 세이기는 이미 경찰의 협조를 받은 상태. 코자쿠라는 자신의 성벽 때문에 세이기를 쫓아다니고 있었고 방금 능력이 발동된 것도 코자쿠라의 공권력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질식 패티시는 일본 내에서도 사망자가 꽤 되기에 관심 있다고 해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다가오는 소지자들을 가위 한 자루로 제압하는 길이 크라임 엣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통증의 극대화와 근육을 종이처럼 절단하는 힘,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다른 굿즈의 저주를 무력화하는 능력. 이 능력 덕에 키리는 이와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줄 수 있었고 단 한 자루의 가위로 굿즈 소지자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その招待状なら私たちのところにも来てる。目的は何なんだろ知らないよ、そこまでは。 키리를 연결고리로 예전보다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한 묘인자카와 이와이. 자매가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와이가 죽어야 하기에 자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이와이에게 매몰차게 굴었지만 저주를 중화할 수 있는 키리의 등장으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待ってたんでしょ。やりなさいよ。 살해 충동으로 부모님을 죽인 그날, 언니는 동생을 위해 그리고 동생은 언니를 위해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끔찍한 저주의 굴레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건 둘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来たか。 키리 일행이 초대받은 것은 모든 일의 원흉인 가십의 중심부. 이 살인 게임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며 이와이 같은 여왕의 후손은 몇 번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만큼 자극적인 게임은 없었기에 세대를 거듭하며 진실은 희미해져갔고 이곳에 있는 대부분은 이와이의 저주와 키리의 전투를 단순한 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わらわより艶やかで、わらわより長く、わらわより若々しく、わらわよりかぐわしい黒髪。 무대에서 머리카락의 여왕 제이블퍼의 역사를 알려주는 연극이 한창이었는데 어째서인지 관계자는 키리와 이와이가 그게 필요하다며 무대 뒤편으로 이들을 데려가 기묘한 소품을 입혔습니다. ようこそ我が舞台へ。 세이기의 등장과 함께 이와이는 방금 세이기와 처음 만났을 때의 키리라면 그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을 테지만 키리는 싸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세이기는 이 죄를 노려 키리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리가 죽인 소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세이기의 능력이 발동되는 속도는 현저하게 느렸고 키리는 의식을 잃기 전에 세이기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유효타를 마지막으로 질식해버린 키리. 무대의 막이 닫힌과 동시에 세이기는 싸움에서 도망쳤고 키리와 이와이는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습니다. 今日はゴシップの者たちに女王を披露するだけの場だ。君にもそう伝わってるはずだが。 한편 세이기는 혼자서 너무 설쳤다는 말과 함께 수장에게 처형당했는데 세이기를 죽이고 키리 앞에 나타난 바이올렛 위치. 이와이가 여왕의 후손이라면 바이올렛은 살해당한 마녀의 후손이며 여왕의 핏줄과 킬링 굿즈를 관리해 불상사를 막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을 본 자들이라면 누구도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あれがもし本当のことなら、真に呪いを残しているのは女王じゃなくて魔女の方じゃないのか。 여왕의 후손들이 소지자에게 살해당했지만 저주는 사라지지 않고 현대까지 내려왔고 오직 마녀의 일종만이 이를 관리해왔다. 누가 봐도 이건 선조의 복수였습니다. 現場の方はだいたい片付きました。 세이기의 소식을 코자쿠라에게 전한 키리. 콩트 같은 관계였지만 코자쿠라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고 세이기는 코자쿠라를 기절시킴으로써 살해 욕구를 해소하는 관계였기에 아주 조금이지만 세이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그녀였습니다. 人が死ぬとこなんて初めて見た。ちょっと前に事件の現場は見たことあったけど。 앞으로의 싸움은 이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혹여나 키리가 사라질까 두려움에 휩싸인 이와이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번식욕이 왕성해진다더니 키리는 대뜸 이와이에게 교미를 시도했지만 이것 또한 클리셰라는 듯 중요한 일은 모든 싸움이 끝난 뒤로 미뤘습니다. 私は幸せ者だ。 행복한 이불킥도 잠시 이와이의 몸은 오늘 유독 가벼웠는데 매일 밤 폭포수같이 자라나던 머리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普通に近づいたって喜んでもいいはずなのに、呪われていた方が良かった。そんな風に思ってしまう。 머리가 길어지지 않으니 변태에게 커튼 요청을 할 수 없어 난감해진 이와이 기분 전환 겸 혼자 쇼핑에 나갔다 우연히 미아가 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エミリーだよ、お姉ちゃん。お姉ちゃん。 언니란 말에 에밀리에게 홀려버린 이와이 부모님을 찾아준다고 했지만 데리고 놀기 바빴고 에밀리 덕분에 꿀꿀한 기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エミリーで遊ばないで。元気がないの。弱いもので遊んでごまかしてる。 묵직한 팩터와 함께 가방에서 칼을 꺼내는 에밀리. 운 좋게 근처에 있던 키리가 킬링 굿즈에 반응했고 또 정적을 깨는 사력전이 펼쳐졌습니다. プニプニした肌、特有の甘い声、その姿は間違いなく少女で幼く子供だ。 요약하자면 아이와 싸울 수 없다는 키리. 로리콘이 아니기에 선뜻 공격할 수 없었고 지금은 싸움보다 도망을 택했습니다. 弱いな、ダンサイ分に。待ってて、お姉ちゃん。次は。 유독 이와이를 지칭해 언니라 부르는 에밀리. 그녀는 이와이의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君はどうしてそこまでパパに固執するんだい？ 에밀리는 마녀 가문이 개발한 특수한 킬링 굿즈 오더메이드의 소지자. 킬링 굿즈는 살인마의 살해 욕구와 여왕의 저주를 담아 특수 능력을 가진 무기로 거듭나는데 오더메이드는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든 가짜 굿즈로 킬링 굿즈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때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끝없이 살해해 만든 최악의 병기. 그리고 이를 어린아이한테 들려준 마녀 또한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パパはそこに突然現れて、エミリーに何もかもくれたの。 과거 고아가 된 에밀리 앞에 나타난 이와이 아버지. 그는 이와이의 저주를 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독자적인 연구 끝에 킬링 굿즈에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지자가 될 수 있는 에밀리를 맡게 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와이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에밀리는 아버지가 여왕의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에밀리는 이와이를 죽여 아버지를 되살리기 위해 가십에 들어가 오더메이드를 받게 됐습니다. エミリーはまた来るだろう。その時僕は戦えるのか、勝てるのか、どうなんだ。 에밀리의 킬링 굿즈로 출혈이 멈추지 않게 된 킬이. 다행히 야만의 수혈로 과다 출혈은 피할 수 있었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에밀리와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グッズに選ばれたから感情の発達が阻害されてるってお姉ちゃんが言ってた。感情の発達が。 킬링 굿즈의 소지자는 감정이 무딜 뿐더러 킬링 굿즈의 근원인 연쇄살인마에게 잠식당합니다. 살해 욕구를 해소하는 것 또한 임시방편일 뿐 소지자는 언젠가 킬링 굿즈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키리는 지금까지 굿즈의 근원인 노마 그레이랜드를 본 적 없었습니다. 출혈사 하기 전에 에밀리와 결판을 내려온 키리. 그녀가 키리를 기다린 곳은 저택 뒤편에 있는 이와이 아버지의 묘지. 에밀리는 이곳에서 키리와 이와이 모두 끝장낼 생각이었습니다. 근접전에선 나름 호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에밀리의 킬링 굿즈는 총 46자루, 나이프 46자루까지는 굿즈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세이기를 처참히 죽인 나이프 또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키리 앞에 나타난 노마 그레이랜드. 과거의 참사를 목격한 키리는 굿즈에 잠식당하게 되는데 아무리 만화라지만 너무한 형태로 변한 키리.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크라이메이츠에 베이면 버틸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기에 에밀리는 몇 차례의 공격으로
금방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 에밀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와이는 일단 에밀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ナイフとか殺しとかなければほんと可愛いお人形さんみたいなのに。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기에 차분한 마음으로 에밀리를 진정시키는 이와이. 그녀는 폭주한 키리 앞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본다면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키리를 멈춘 건 다행이지만 찰나의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낀 이와이. 공포와 함께 다시금 제이블퍼의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エミリー、もう一人の私の大事な娘。 아버지의 수기를 보고 오해를 푼 이와이와 에밀리. 이와이도 아버지의 소중한 사람인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녀에게 칼을 겨눌 수 없었고 에밀리는 가십을 배신하고 이와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당한 상처를 회복하고 금세 머리카락 변태로 돌아간 키리.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여왕의 후손은 없었고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도 비극으로 막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성보다 강한 본능에 따라 키리는 오늘도 이와이의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애니가 잘 나오긴 했는데 중요할 때 끊어버려가지고 애니만 보는 입장에선 크게 몰입할 수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결말의 마법사 시타케가 뒷얘기를 해드리자면 초대 마녀는 제이블퍼를 경애하는 측근 같은 인물로 제이블퍼는 마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마녀를 이용해 검은머리 여성을 살인했습니다. 제이블퍼는 수명이 다하기 전 자신을 저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자신의 후손을 살해함으로써 영원히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이올렛 위치와 같은 마녀 후손이 이 살인 게임을 거부하게 되면 저주로 일족이 멸할 수도 있었기에 바이올렛은 가문의 기행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진실에 도달하려 했던 이와이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역할대로 키리를 막아섰지만 결국 그에게 패배고 키리와 이와이라면 저주의 굴레를 끝낼 수 있다 믿고 모든 걸 털어놨는데 제이블퍼의 원념이 위치한 곳은 이와이의 내면세계, 즉 저주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이와이 뿐이었고 그곳에서 이와이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임 엣지는 이 저주조차 무시했기에 이와이는 모두의 희망을 담은 크라임 엣지와 함께 내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크라임 엣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저주의 무시. 이는 제이블퍼에게도 유효했으며 이와이는 사력을 다해 제이블퍼를 제압하고 마침내 긴 악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소지자들은 저주에서 해방돼 꿈에 그리던 일상을 되찾게 되는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로는 크라임 엣지의 근원이었던 노마 그레이랜드는 연쇄살인마가 아니었으며 전염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체를 절단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랜드의 연구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는 계속된 실패 속에서 사실 전염병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나는 그저 인간을 도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죽은 안타까운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사후 의미 있는 지표가 돼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고 단죄분리의 크라임 엣지는 어쩌면 인간을 살린 도구였기에 저주를 무시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킬링 굿즈가 아니기에 살해 충동은 일어날 수 없었고 키리가 머리카락에 집착하는 건 진짜 변태였다는 걸 못 박으며 작품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상당히 마이너한 작품인데 특이한 패티시를 가진 제작진이 한데 모여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왜 애니화 됐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머리카락 패티시, 주사, 마조이스트, 복상사, 질식사, 변태들만 잔뜩 모아놓은 작품이라 그런지 소수 코어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작품이긴 했는데 애니로 보니까 훨씬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애니는 물고 빠는 장면에 온 힘을 쏟은 탓에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그렇다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마이너한 장르만 리뷰하는 시타케가 마이너한 성벽까지 리뷰하게 만든 작품 단죄분리의 크라임 엣지였습니다. 패티시도 좋지만 성욕은 항상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